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경험도 해보면서 이번과 같이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적을 느낀 적 있을까요? 아마 이번처럼 경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경험은 어쩌면 한 번 혹은 지금 느끼는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뒤숭숭하고 있고 환율은 얼마 전 1470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과 더불어 정치적인 이슈도 발생을 하면서 경제나 정치나 전부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넘쳐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느껴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거의 망한다는 기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형제의 나라라고 알려진 티르키라는 나라는 이미 부도위기를 겪을 상황까지 처해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이것보다 그냥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기사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 경제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경제 상황에 있어서 그나마 최근으로 알려진 08년도 금융위기, 이러한 경기 침체 사태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으며, 어떤 누구는 08년 금융위기 사태보다 더 심각하거나 비슷하게 오버랩이 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08년도 금융위기와 지금이 어떤 모습이 비슷하고 왜 오버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으며, 또 이러한 경우가 만약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부터 제가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 라뮤나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8년 금융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08년 9월 9일 미국에서 미국의 4대 은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45%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15일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은 파산을 선언을 하고, 그렇게 되자 미국의 3위 투자 은행인 메릴 리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가 되어버리며, 이 당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던 보험회사인 AIG 역시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하면서 파산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불리는 08년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한국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악몽이 한국에도 펼쳐지게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이러한 08년 전 금융위기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08년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된 경제적 상황은 2000년 초반 IT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의 주요 사건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미국은 경기가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되어버리니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연준과 함께 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에 주택금융금리가 인하가 되며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리기 시작을 하게 돼버렸고,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을 하기 시작을 되며, 마침내 이런 것들의 가격에 버블이 생기게 되었고,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04년에는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렸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증권화가 된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리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의 자산들이 출렁이기 시작을 하였지만, 미국은 저금리를 또 한 번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의 대형 금융사와 증권회사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어버리면서 투자자들은 당연하게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었고, 안전자산은 크게 달러, 엔, 금, 은 이러한 것들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에 0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에 떨어져 있었지만 08년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1,6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되자 수출업체들은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여기에 외환 관련 파생상품 계약 같은 것에도 손실이 생겨버리니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파산을 신청하며 이렇게 실물 경제까지 전염되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된 이러한 것들이 바로 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대략적인 이유와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였었습니다. 즉 08년 금융위기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잠들어 있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었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해 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버랩이 되고 비슷하다고 기사화가 되고 08년 금융위기가 왜 주목을 받고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파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부도를 겪고 있는 기업들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1년, 22년에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하게 되면서 돈을 풀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돈을 풀었었기 때문에 파산이 되고 싶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명 좀비 기업들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펼쳐졌었지만 물가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니 23년, 24년에는 좀비 기업들이 비싼 이자들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23년, 24년 파산 건수는 2010년과 비슷한 정도의 건수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현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저금리 때 주식 등의 자산 등의 폭등과 엄청난 대출로 인한 투자, 영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출의 만기는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금리가 연장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 버립니다. 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피스 공실률은 역대급으로 높다는 말을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즉 부동산 대출을 개나 소나 해주면서 오게 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공실에 대한 연체율을 본다면 23년 초반만 하여더라도 2% 정도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하여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부동산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면 상업용 부동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은행들이 고금리였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서 버티기는 하였었지만 이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혹은 이제 인하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 은행들은 돈을 잘 버는 상황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체율은 또 계속 증가를 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어쩌면 이러한 사실들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체율이 더 늘어나 버리고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어 버린다면 은행들이 파산을 하는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리먼 사태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리먼 사태의 경우는 대형 은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대형 은행이 아닌 지역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당시는 다른 것이 은행이라는 것이 스마트 뱅킹 이러한 것들로 바로바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예금을 순식간에 옮길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은행에서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어버리는지는 아마 짐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파산이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이 되어버리겠죠. 또 이러한 지역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얼마 전 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비슷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들이 막
맡긴 예금을 이용하여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등을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어 채권의 손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이에 예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팔게 되었었지만 역부족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자 은행은 예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자 증자를 계획을 하게 되어버렸지만 은행은 신용이 바탕이 되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은행은 곧 신용이기 때문에 예금이 없다라는 것이 즉 증자를 계획한다는 것이랑 같은 말이었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었던 고객들은 일제히 스마트 뱅킹으로 너도 나도 예금을 인출을 하였고 뱅크론 속도가 미친 듯이 가속화가 되면서 단 하루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조 원 정도가 인출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틀 만에 바로 파산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 것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에 해당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연쇄적인 파산을 막기 위하여 지역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하면서 급한 불을 끄기 시작하여 안달락 나기도 하였었죠. 이러한 사태가 바이든 정부 때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바이든은 계속 돈을 풀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태에 일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러한 돈을 풀면서 막아버리는 위험한 사태를 그대로 트럼프에게 어떻게 보면 폭탄을 넘겨버린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폭탄을 이어받은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폭탄이 언제 터질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현 트럼프의 경우에는 은행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여 미국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국채를 매입하게 되어버리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상업용 부동산이 안고 있는 연체율이나 금리로 인하여 이슈 등은 터지지 않고 연장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이 물가가 엄청 높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살인적으로 높을 정도라는 것을 말이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만큼 소득은 또 안 오르고 있는데 생활비는 치솟고 있어 이 와중에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유동성을 보아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알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고평가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전의 수치와 비교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과하게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경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나 보나 우리나라를 보나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의 연속 속에 있다는 것은 꼭 알아주셔야 할 참고 부분이 될 것입니다.